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오늘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4단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가 문화유산, 어휘 문제와 문법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탐방하다, 탐방하다란 뜻은 뭘까요? 좀 어렵죠? 자, 쉽게 할까요? 탐구하고 방문하다. 방문하다. 그러니까 구경하려고 찾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쉽게는 탐구하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고요. 지정하다. 이렇게 지시하고 정하다. 지시하다는 것은 가리켜 정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보존하다. 자, 뭐죠? 잘 남겨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잘 가지고 있다가 간수하다 그러죠. 잘 간수해서 남게 하다, 남아있게 하다. 뭐 이렇게 간단히 쓸게요. 중요하다. 중은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소중하고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고요. 전승하다. 이어주다, 이어받아, 계승하다, 계승하다, 이어가게 하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어렵지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훌륭한 전통문화. 자, 전통문화, 전에 내려온 문화를 지키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잘 간수하고, 자, 남아있게 하다. 그래서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어떨까요? 이렇게 가리켜 정하다. 지정하였다. 3번. 그는 후손들에게 전통춤을 어떻게 할까요?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 그럼 과거는 조상, 조상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후손은 뭐 자녀, 손자, 손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지금 아래로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 아래로 어떨까요? 이어지게 하다. 그래서 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자, 4번. 이번에는 신라시대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뭐뭐 하기로 했다. 자, 신라시대라는 건 뭘까요? 옛날 한국의 과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라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신라란 나라의 수도는 경주예요. 경주에 가면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경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방문해서 탐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탐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어휘 문제 보겠습니다. 알려지다. 알려지다라는 것은 몰랐던 사실을 밝혀지거나 겉으로 드러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물려주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다 전해주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물려주다. 형 옷을 동생에게 물려주었다. 이런 것처럼 조상이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둘러보다라는 것은 살펴보다, 묻히다. 자, 묻히다는 건 묻다, 땅에 묻다, 땅에 뭔가 묻다, 이렇게 땅에 뭔가 묻다. 이거는 묻다인데요. 반대로 묻히다는 건 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를 묻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어,
다른 물건으로 덮다. 덮이는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고요. 인정하다. 확실히 그렇다. 그렇다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5번. 세계에서는 경주. 아까 나왔죠? 경주. 가보면 좋다고 얘기했어요. 신라의 수도라고 했어요. 경주의 역사적인 가치를, 그거 가치가 높아. 경주는 오래된 도시야. 라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자,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궁궐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다, 둘러보다. 자, 궁궐이 뭘까요? 궁궐. 옛날 왕들이 살던 집, 곳을 궁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러보았다. 그 부분은 사이가 좋아서 죽은 후에도 무덤, 자, 무덤 다른 말로 산소라고 합니다. 여기 땅에 묻다. 그래서 둘은 여기 안에. 나는 묻다, 이 속에는 묻히다. 다른 물건으로 덮이다. 그래서 묻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8번. 현대인들은 조상들에게 받은 것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줄까요? 위에서 아래로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역사적인 가치가 크다고 밝혀졌다, 드러났다. 그래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을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아주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문법 문제 보겠습니다. 문법. 얼마나 뭐뭐는지 몰라요는 강조할 때 씁니다. 어떤 상황이나 상태의 정도를 강조할 때 씁니다. 도쿄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럼 아주 비싸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평서문만 가능합니다. 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표현할 때 평서문은 가능한데요. 의문문이나 명령문, 선유문 이런 문장에서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동사의 경우는 그냥 쓰지 않고요. 열심히, 잘, 많이, 못과 같은 정도 부사를 항상 함께 사용합니다. 자, 자야 씨는 얼마나 공부한지 뭐야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틀렸어요. 여기다가 얼마나, 여기다 열심히와 같은 이런 걸 정도 부사라고 합니다. 정도 부사를 꼭 함께 같이 쓴다. 자,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또한 짜증난다, 화가 난다, 감동한다는 말처럼 사람의 느낌이나 기분을 말할 땐 정도 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자, 즉, 동사가 아닌 형용사는 정도 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예요. 아까 동사만 가능하다. 과거는 얻는지 몰라요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얼마나 추웠는지 몰랐어요처럼 쌍시옷, 과거를 두 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과거의 형태는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 표현이고요. 형용사의 경우 받침이 있으면 은, 받침이 없으면 니은을 쓴다. 특히 자, 불규칙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자, 그런데 이게 많이, 빨리, 자주, 그 다음에 열심히, 맛있게.
자, 제가 이거 써놓은 걸 뭐라고 하죠? 정도부사라고 했어요. 자, 정도부사가 왜 있을까요? 자, 동사는 반드시 정도부사와 함께 쓴다. 함께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정도부사가 붙어 있는 것은 모두 동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동사, 자, 들어가 있죠. 그다음, 빨리 오다.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많다. 자, 형용사라 그냥 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몰라요. 동사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자, 비읍불규칙 비가 없어지고요. 은은 운으로 바뀐다. 자, 여기 바뀌었습니다. 작다.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자, 이거 정도부사가 들어가 있는죠.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 몰라요.처럼. 자, 동사는 항상 정도부사와 함께 사용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엔 든지. 자, 든지는 선택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도 괜찮다. 상관없다. 이럴 때 씁니다. 목걸이든지 반지든지 다 상관없다. 모두 괜찮다. 꼭 필요하면 비싸든지 싸든지 사세요. 그렇죠? 자, 좀 더 강조할 때는요. 든지 말든지 하다 말다. 하든지 안 하다. 하든지 못하다처럼 이렇게 가든지 안 가든지 말든지 신든지 안 신든지 읽든지 못 읽든지 이렇게 두 번 반복되면 조금 더 강조의 뜻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이 표현 있죠? 언제, 어디, 누구, 뭐, 어떻게 이거를 의문사라고 하는데요. 의문사가 붙으면 모두 다 언제든지 아무 때나 누구든지 누구나 어디든지 장소 모두 괜찮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든지 뭐든지는 모두 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은요. 든지, 든가, 거나와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든지는요. 동사, 형용사 뭐 상관없이 다 똑같네요. 그래서 자, 다자 빼고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쉽습니다. 먹다, 작다, 부르다, 요리하다, 많다, 듣다, 눕다, 보다, 비싸다, 마시다, 나쁘다, 재미있다, 길다, 만들다. 자, 든지가 가장 쉽네요. 불규칙도 없고, 동사용용사 상관없이 그냥 모두 똑같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문법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세요.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괜찮죠? 주말이든 평일이든 다 좋아요. 괜찮다. 남선 타워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주 아름다워요. 이런 뜻이라 했죠. 강조. 어제 산 신발이 얼마나 편하는지 몰라요? 좀 어색하죠? 자,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에 는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편한지 몰라요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형용사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다른 거 다 맞고요. 4번입니다. 자, 다음 한국 문화 문제는 아리랑. 아리랑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전에는 우리나라의 민요, 노래를 뜻합니다. 옳은 것은 아리랑 원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부르던 노래다. 아니죠.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기본적이고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자, 꼭 즐거운 일 있을 때만 부르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슬픔과 뭐 힘듦, 어려움 이럴 때 자, 했던 노래입니다. 자, 아리랑의 노랫말은 한국인의 정서와 한을 표현했다. 한, 한을 뭐라고 할까요? 슬픔, 억울함, 뭐 이런 것들 한이라는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만 쓰는 표현이에요. 네, 맞고요. 아리랑은 옛날부터 불려왔지만 지금은 거의 부르지 않는다? 아니에요.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같아서 한국인의 동질성을 표현한다? 아니에요. 관계없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만 한국인의 정서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맞는 것 2번입니다. 자, 다음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세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국어가 없었다. 맞을까요? 한국어가 없는 게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자, 글자가, 자, 우리 없었죠? 한국어는 있었다. 이거입니다. 잘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글자가 없었어요. 말은 한국어를 사용했는데 글자가 없어서 과거에는 한자,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사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보다 더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거 틀렸죠? 한글보다가 아니라 아, 한자보다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도 바뀌죠? 한자보다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게 뭐다? 한글이다. 창덕궁은 왕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창덕궁은요, 왕이 살던 궁궐이에요. 자, 그럼 왕의 제사를 모시던 곳 좀 어렵습니다. 자, 잘못 썼네요. 자, 종묘라는 것은 어때요? 제사를 모시던 곳이고요. 창덕궁은 궁궐, 왕이 살던 곳입니다. 자, 조금 오타가 있었지만, 자, 이렇게, 자, 몇 가지요? 오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